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증여세 계산과 관련된 내용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증여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자녀에게 증여했었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내용들이 변경될 예정이냐면 자녀가 결혼했을 때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상향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관련 내용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가 증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과거에 이미 자녀에게 한번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여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다시 재차 증여를 하게 되었을 때, 자, 증여세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우리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증여공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공제는 일단 10년마다 다시 리셋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단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계 존속의 경우는 자, 부모님으로부터 성년일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다음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의 범위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다 합산이다라는 사실. 따라서 조부모님에게 5천만 원 받고 부모님에게 5천만 원 받아서 이렇게 합산해서 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부모님 그다음 부모님 합산해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녀로부터 증여받는다라고 하면 이때도 5천만 원, 그다음에 기타 친족의 경우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된다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여세율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10%고요. 가장 많은 세율은 50%입니다. 다만 알고 계실 것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증여금액에다가 방금 배운 증여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그래서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0%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세금이 5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5억 5천만 원이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몽땅 다 빠져나가게 되는 이러한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증여세 계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증여세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국혁 씨는 2022년 1월 1일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때 세금은 485만 원을 납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냐? 이번에 증여받은 거 1억 원, 그 다음에 증여공제 5천. 자, 이렇게 되면 자, 과세표준이 5천만 원 되고요. 아까 과세표준 자, 1억 원 이하 구간의 경우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 이제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증여세의 경우는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3% 적용했더니 15만 원 깎아줘서 48만 5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 원 정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485만 원이 발생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기사 내용대로 증여공제가 1억 5천만 원까지 상향된다면 2024년 1월 1일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여받을 예정인데 자,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가 우리가 풀어볼 계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과 자, 그 다음에 기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자, 기증여재산은 이 합산증여재산 가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무엇을 도대체 합산을 해야 되냐? 바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 과거겠죠. 이때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이번에 또 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래서 아버지는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동일인들끼리 10년 동안 받은 게 있으면 합산해서 다시 재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이내로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있으면 싹 다 합산한 다음에 다시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번째 그룹은 아버지, 어머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2022년도에 할아버지에게 만약에 증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기증여재산에는 합산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2022년에 아버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만약에 증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동일인. 그래서 이때는 합산해서 여기 1억 원,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총 2억 원을 가지고 합산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증여재산의 경우는 과거에 받은 증여재산이고요. 이때는 세금을 냅니다. 증여세 부담했겠죠. 자, 근데 부담한 증여세의 경우는 나중에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에서 다시 차감해서 계산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증여세 과세가액 2억 원을 계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증여공제가 1억 5천만 원이 뜩 등장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2022년에 자, 이때 징여공제 얼마 받았을까요? 5천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024년도에 이제 다시 징여공제가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징여공제는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1억 5천으로 늘어났는데, 자, 그러면 이전에 징여받은 5천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요. 이번에 징여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상 1억 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도대체 여기 왜 1억 5천이 써 있냐? 오타가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공제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증여세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공제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5천 받은 것과 이번에 받을 1억 원이 합산이 돼서요. 이때 1억 5천만 원으로 증여공제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5천만 원에 따른 세율은 10%. 그래서 산출세액은 500만 원 계산되고요.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500만 원 나왔고 신고세액공제 적용해서 485만 원이었죠. 485만 원이 됐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500만 원을 차감해서 계산했더니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억 원 증여받고 증여공제가 1억 5천으로 늘어났었을 때 다시 이번에 1억 원 또 증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납부할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에 공제받은 것, 그다음에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구조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증여세 계산 사례 두 번째입니다. 자, 나고 계시는 2022년 1월 1일 이번에는 과거의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고요. 그다음에 630만 5천 원의 증여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세대 생략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다가 세대 생략 할증 30%가 할증돼서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50만 원의 신고세액 공제 3% 적용해서 630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부과를 했고요. 자, 그리고 최근 기사 내용대로 증여공제가 1억 5천만 원까지 상향된다면 2024년 1월 1일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여받을 예정인데 이때는 증여세가 얼마나 계산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할아버지한테 받고 이번에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시면요. 자, 일단은 근본 증여재산은 아버지에게 받은 1억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증여재산은 합산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과거에 받은 것은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여세 계산할 때는 이번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1억 원만 가지고 우리가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여공제도 중요하겠죠. 자, 증여공제는 2022년에 누구에게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을 때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재 가정은 2024년에 1억 5천으로 상향됐었을 경우죠. 자, 그러면 10년 동안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10년 동안의 증여공제 합은 1억 5천이 돼야 되고, 자, 직계 그 존속의 범위에는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 과거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이번에 증여공제 적용할 때는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계산되냐? 1억 원의 증여공제를 이번에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2024년 1월 1일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여공제의 경우는 2022년에 할아버지한테 증여공제 5천 받은 거 빼고 그다음에 2024년에 징역공제 1억 5천 상향됐으니까 그 차액인 자 1억 원을 자 근본 증여 시 공제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표준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할아버지한테 1억 원 증여받고 5천 공제받은 상태에서 다시 요번에 자 증여 공제가 1억 5천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 공제는 얼마다? 1억 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증여받고 1억 원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없이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증여를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만약에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택을 증여했다. 자, 그럼 주택을 가지고 뭘 받으면 될까요?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자, 누구 명의? 자녀 명의로 받아야 되겠죠?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뭘 하면 될까요? 증여세를 갚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대출을 누가 상환하게 하면 될까요? 자녀가 대출을 상환하게끔 구조를 만드셔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업자금의 경우는 부모가 60세 이상,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자,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율이 10%예요. 자, 다만 까다로운 조건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 자금으로 모든 자금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나면 한 번 정도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증여세 부담이 크다라고 한다면 연부 연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1년에 이렇게 자금들을 나눠서 우리가 분할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했었을 경우에 최대 5년 동안 자, 연부연납을 통해서 할부로 그냥 납부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여세를 모두 다 내기가 조금 곤란하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부연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증여세를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